소위 말해서 저 같은 사람들 혹은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수많은 예시를 제시하면서 이건 언제 쓴다? 정확한 뉘앙스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이것을 우연치 않게 넷플릭스나 CNN이나 제프의 이메일에서 마주치면은 그때 완전히 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시간 단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반이나 3분의 2로 단축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2024년에는 꼭 그 순서대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 다만 기초학습자들은 이런 식으로 학습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스토리로 넘어가면 돼요. 그것이 동화도 좋고요, 드라마도 좋아요. 좀 쉬운 드라마. 자, 그 다음으로는 예전 영상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는데 오늘 또 조금 부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학습서를 통한 그러니까 좋은 문법 내용이라든지 문법적 지식이나 좋은 표현들, 또 좋은 구문들, 좋은 문장들, 빈도수가 많게 그런 걸 집대성해 놓은 그런 학습서를 먼저 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한 영어를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보고 이런 것들이 내 취미에 너무 맞기 때문에 그러한 뭐 미디어를 통한, 스토리를 통한 영어를 본 다음에 좀 찜찜한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뭐 학습서를 보는 방법이 이제 순서적으로 더 맞느냐,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나름 그 방송 교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영어를 공부했지만 조밀조밀하게 공부를 못했고, 섬세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단순 암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1인칭으로 바꾸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있는 대사를 읊었는데, 예전에 이석규님이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미드 한 편 다 씹어 먹어봐도 실제 리얼 라이프 상황 가서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 이런 이제 말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는 기초 레벨이나 중급이나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특히나 기초는 더더욱 그렇고요. 영어에서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패턴 중에 I was hoping to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가 maybe we could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제가 제 회화책이나 인강에서 늘 강조드리는, 생각보다 원어민들은 unless 뭐 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산다.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으로서는 우리가 생각이 지금 똑같은 거 맞죠? 이럴 때 on the same page라는 관용 표현, 그 다음에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관용 표현 중에 up in the air라는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Everything is up in the air. uncertain,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멋진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지는 애가 Christmas cannot come soon enough 이런 표현을 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렇게 충분히 빠르게 와지지가 않는다는 말은 왜 이렇게 느리게 시간이 가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이 5개를 생동감 있는 스토리 속에서 학습서에서 명확하게 이게 언제 쓰느냐를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이것을 우연찮게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넷플릭스가 됐건 동화가 됐건 CNN 뉴스가 됐건 이것을 명확하게 학습서를 통해서 안 다음에 듣는 것이 학습 효과적에서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잘못 얘기하면은 책을 광고하는 느낌을 줄까봐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팩트니까. 왜 그러냐면 I was hoping to라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저도 학생분들에게 I was hoping to 들어보셨어요 하면은 어디선가 다 들어봤대요. 그러고 보니까 쌤, 저 시애틀에서 이메일 왔는 거 봤는데 원어민들 I was hoping to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전차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냥 희망한다, 이 정도. 근데 그런 식으로 제프나 사만다가 나한테 보내준 이메일에서 쓰는 I was hoping to라든지 어제 Emily in Paris에 나온 I was hoping to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10번 들어도요 희미하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도 해석가 잘 안 돼요. 정확한 뉘앙스를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 같은 사람들 혹은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수많은 예시를 제시하면서 이건 언제 쓴다? 정확한 뉘앙스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이것을 우연치 않게 넷플릭스나 CNN이나 제프의 이메일에서 마주치면은 그때 완전히 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뭐냐?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I was hoping to를 써야 될 자리에 주로 쭉 제 학생들을 빗대어서 그분들이 쓰는 영어를 쭉 봤을 때는 I wanted to, want to 이런 걸 많이 써요. hoping to라는 것은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뭐 정말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다. 넌지시 그 바람을 하는 거거든요. I was really hoping to buy some 뭐 비싼 시계. 이러면 I want to는 직설적이겠지만 I was hoping to는 진짜 이 시계 사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원어민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I was hoping to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 I was hoping to를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물론 지금 그 영어 독립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쓰는데 라고 자신감 있으면 정말 너무 대단하신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I was hoping to를 공부한 다음에 미디어 영어를 통해서 뭐 신박사님 말씀으로는 그걸 컨수밍 작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컨수밍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히 내게 되고 그것은 수월하게 발화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게 되게 학습 효율적에서 시간 단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에는 꼭 그 순서대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 다만 기초학습자들은 이런 식으로 학습서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스토리로 넘어가면 돼요. 그것이 동화도 좋고요, 드라마도 좋아요. 좀 쉬운 드라마. 그 PD님이 이제 문법이 좀 약하시다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하냐 이런 말은 불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필요하죠. 예, 문법이 전혀 모르면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 민감기를 지난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어법이나 문법이라는 걸 좀 알아야 영어 학습을 그게 독해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회화도 상당히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회화라고 해서 무조건 아주 짧은 문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좀 짧은 걸로 하다가 조금 구조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래서 문법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 말씀드리면은 시제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뭐 관사 있잖아요. 여러분 관사란 용어 아세요? 정관사 더, 부정관사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맨날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건 조금 잠깐 접어두고 이제 최근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주절의 시제가 she said 과거인데 that 절 있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죠. 그 절. 거기에 she said that 다음에 현재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주절이 과거면은 여기가 과거 내지는 뭐 과거 완료나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신데 이걸 영상으로 한번 찍었어요, 사실 Q&A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이 회화책이 됐건 또 동화가 됐건 드라마를 공부하다가 보면 자꾸 거슬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슬리기 시작하는, 눈에 가시같이 해소가 안 되고 찜찜함. 이제 그런 것이 사람마다 민감도의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거슬리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냥 입에 붙이겠다, 이런 사람이 사실 어학 공부하기에는 훨씬 수월해요. 그냥 어학 공부를 위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야. 어학 공부에 있어서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이라는 것은 좀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집착하는 것보다 이거에 시간을 더 공을 들이자, 이런 사람은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사람이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만 해도 사실 이런 거에 어느 정도는 민감하거든요. 눈에 거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문법이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문법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주절이 said라 하더라도 that 이하가 일반적 사실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뭐 진실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문법 배운 거. 예를 들어서 그녀는 말했다, 그는 말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이건 일반적 진실이잖아요. 그런 것은 he is nice 이렇게 is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하지만은 예를 들어 말했다 다음에 일반적 일이 아니고 일회성 일들 있죠. 일회성. 제프는 말했다, 그가 공원에 갔다 왔다고, 마트에 갔다 왔다고. 이러면은 he said that he went to blah blah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 오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헤드 PP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료형을 써가지고 제프는 말했다, 자기도 그 어뮤즈먼트 파크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제프는 말했다 that he had been there befor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절에 현재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을 알고 있으면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거죠. 옆에 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 아니면 찜찜한 느낌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 100일 동안 문법만 공부하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도 알지만은 문법서 공부한다는 게 좀 지겨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문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봐주는 게 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법을 1도 몰라.
아니면 정말 너무 몰라. 저도 이 말 조심스러워요 하기가. 난 진짜 문법 하나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시제의 뭐 현재 완료가 뭔지도 참 개념도 너무 흐릿하고, 또 관계대명사가 용어만 알고 있고 사실 아예 모른다 나는 그 용법 이런 거는. 그런 사람은 사는 말입니다. 문법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김재호 영어해야 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빨리 김재호 영어해야 빨리 보세요. 이만큼 저도 사람인데 그 말 하고 싶은데 몇 달이 지나고 1년 후에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언젠가 또 그런 분들은 준비됐을 때 제 책과 인강을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문법이 너무 약한 사람은 그거부터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하다못해 시제도 맞죠. 근데 이런 걸 문법을 좀 제법 알아. 그냥 100개를 알아야 되는데 한 30이나 50은 알아. 그런 사람은 예의가 달라지지. 제가 말하는 것은 문법을 진짜 너무 모른다. 난 1도 모른다. 시제라는 용어 알지. 뭐 현재 완료가 뭔지 아예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냥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좀 헷갈리는 분들은 당장 김재호 영어를 지금 들어야죠. 지금 뭔 소리예요. 왜냐? 문법 설명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틀, 뭐 예를 들어 시제는 현재 진행이 있고 미래 진행이 있고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있고, 이런 도식화된 문법은 설명 안 해주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은 뭐 시중에 뭐 그래머 인 유즈가 됐건, 그래머 인 유즈도 저는 솔직히 영어로 된 거를 기초 사람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법 공부할 때는 그냥 한글로 속 시원하게 하고 뭘 또 영어를 봐요. 그 영어 해석하기 바쁜데. 그래서 그렇게 그래머 유즈라는 것은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린 거고, 더 좋은 문법 책도 많을 겁니다. 뭐 옛날에 저희 때 보던 맨투맨 성문 이런 것도 아직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그 책의 가치를 여러분 모르시는가 봐요. 네네. 제때 저의 제너레이션의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꼭 한번 해소를 하고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 꼭 김재호 영어회복이 아니더라도 속이 시원해지는 비결이다. 다만 제가 넌대응에서도 항상 문법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문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